파이널 B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서울로 가보도록 할게요. FC서울 작년에 익수볼이 굉장히 활약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일단 시즌 전 분위기는 최고의 기대치를 가져도 된다. 왜냐, 지난 시즌 안익수 감독의 이른바 익수볼이 매우 좋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도 예찬을 했고 팬들도 예찬을 했고 정말 안익수 감독이 서울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은 좋았던 지난 시즌 후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진석 감독과 비교했을 때 역시 안익수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확고한 플랜 A가 있었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다행히 안익수 감독이 대학 무대에서 갈고 닦았던 플랜 A는 현대축구의 트렌드에 매우 걸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박진석 감독이 광주 시절에 잘 나갔던 이유는 전술의 유연성 때문이었고, 다양한 포메이션을 바꾸면서도 그 전술에 선수들이 적절하게 호응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근데 참 의아하게도 서울에서는 그러한 전술 변화들이 잘 먹혀들지 않았고, 또 보기에 따라서 플랜 A가 박진석 감독에게는 좀 아쉽다.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서울의 팀 컬러나 보여주고자 하는 경기 내용이 좀 의미가 없었던, 혹은 약간 미미했던 전반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안익수 감독은 사하나에서 공격 시에는 좌우 풀백이 마치 3선으로 좁게 서듯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 변형 자체가 되는 빌드업의 기조를 바탕으로 3-2-4-1에 가깝게 포메이션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빌드업 위주의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서울의 경우는 팀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꿔놓았다. 이 부분에서는 안익수 감독의 플랜 A를 역시 칭찬할 수 있겠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새 시즌에도 마찬가지의 전술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역시 지난 시즌 안익수 감독이 부임하고 조금씩 킥에서에 있어서, 빌드업에 있어서 영향력이 올라왔던 양한빈 골키퍼를 올 시즌에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센터백에서는 이제 실바 선수가 새롭게 영입이 돼서 오스마르 선수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죠. 히카르도 실바. 근데 이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만약 실바 선수나 오스마르 선수 중에 한 명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이한범이라는 이 신예가 적절하게 떠올랐던 지난 시즌이었어요. 네. 이 이한범 선수가 피지컬적인 경합도, 태클 타이밍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빌드업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센터백 조합이었던 김원균과 황현수 조합에 다소 아쉬웠던 바이밋, 빌드업을 생각했을 때 이한범이 떠올랐고, 여기에 오스마르 선수도 센터백으로 내려오면서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는 빌드업의 영향력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에서 센터백진에 있어서는 올 시즌에도 역시 좀 운용에 있어서는 희망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얘기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윙백에서는 윤종규 선수와 이태석 선수, 지난 시즌 상승세를 이끌었던 두 선수의 어떤 기동력을 역시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전술에 있어서 기성용 선수는 나보이 피아나에 가깝게 센터백의 사이로 내려오는 어떤 빌드업의 영향력을 보여줄 것 같고, 기성용 선수가 내려오고 팔로셰비치가 공격에 있어서 관여가 되게끔 해줄 거면 그 사이에 있는 이음새 역할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컨디션이 괜찮다면 고요한 선수는 1순위로 역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백상훈 선수가 또 활동량, 기동력에 있어서 서울의 좋은 중원 옵션이라는 것을 지난 시즌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에 있어서 고요한 백상훈, 팔로셰비치,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기성용 선수까지 중원 조합에 있어서도 지난 시즌의 기틀이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는 시즌이지 않을까 싶고요. 공격진의 경우는 속도를 더해주는 나상호 선수, 그리고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 물론 이제 이 후반기 기록은 사실 박진석 감독의 말미 시절 경기도 약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후반기 때 이 조영욱 선수의 스탯이 무려 8골과 1개 도움이었습니다. 터질 대로 터졌던 조영욱 선수가 지금 기세가 좋아서인지 1월 A매치 기간에 대표팀에서도 데뷔골을 넣었죠. 조영욱 선수의 기세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조영욱 선수는 이제 지동원 선수와 같은 최전방 자원이 얼마나 잘 안착을 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벤 할로란 선수인데 등록명이 벤입니다. 그래서 이 벤 선수가 얼마나 오른쪽 자리에서 잘 적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용욱 선수가 최전방에 좀 비중을 많이 둘지 아니면 오른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둘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전방에 대한 어떤 우려점은 조금 남아있지만 벤 선수가 정확하게 적응을 해준다면 조용욱 선수는 최전방에서 기회를 받는 것도 충분히 빈도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전 조합은 지난 시즌의 기조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 히카르도 실바와 벤 선수가 영입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역시 뎁스를 조금 충원하고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전히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어떤 뎁스나 또 지동원 선수의 어떤 부상 위험도를 봤을 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뎁스는 조금 약점으로 지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용욱 선수가 많이 터져야 되고, 또 매끄러운 공격적 운영을 위해서 벤 선수의 적응 여부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서울의 새 시즌인 것 같습니다. 언뜻 봐도 서울은 왜 외국인 공격수 스트라이커를 영입을 안 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보고 너무 수비 쪽에, 안익수 감독이 물론 수비 쪽에 치중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수비 밸런스 쪽을 너무 들어간 거 아니냐. 조영욱, 지동원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요?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왜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을 안 했을까? 그게 조금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서울은 2강으로 안 꼽으시는 거죠? 서울은 저 6위
7위권. 네, 그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이 지난 시즌 처음으로 강등권 싸움에서 탈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 시즌 어떻게 될지 인천 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K리그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위권에서 제주가 굉장히 꿈이 큰 클럽이라 한다면 네. 요 하위권에서는 인천이 분명히 좀 높은 꿈을 꿀 수 있을 만큼의 양적, 질적 스쿼드의 보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온 선수들이 물론 이제 김현, 네게바, 구본철 이런 선수들이 나가기는 했지만 여름, 이주용, 홍시우, 이동수, 이용재 그리고 이명주까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겨울 이적 시장의 성과는 분명히 아주 성공적인 클럽이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들어온 선수들을 제가 읊어드렸지만은 이 선수들로 인해서 거의 모든 포지션이 지난 시즌 대비 풍요롭게 좀 보강이 잘 된 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구축을 할 때도 지난 시즌보다는 조성환 감독이 한층 좀 편안하게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원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으면서도 양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에 쓰는 선수들이 물론 이제 여기서 롤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를 들어 뭐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아길라르, 문창진, 김준범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올라운드 내지는 이제 수비까지 따졌을 때는 이명주, 여름, 이동수, 정혁, 김도혁, 박창환, 이강현 선수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천이 3-5-2 내지는 3-4-1-2 포메이션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중원에 이제 3명의 미드필더가 들어가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명주, 여름, 이동수, 정혁, 이강현, 김도혁, 박창환, 아길라르, 문창진, 김준범 이런 선수들 가운데 3명을 선택하는 네. 작업이라서 인천은 중원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그 정도의 느낌이 들고 그럼 인천이 변수가 없느냐?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변수는 있어요. 뭐냐면 일단 김현 선수 나간 자리에 이용재 선수 영입은 지난번에 임 의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영리하고 현명한 영입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용재 선수가 실제로 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재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는 무고사 선수의 파트너를 찾기가 약간 이제 고민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용재 선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그 변수가 하나 존재하고 물론 이제 뭐 송시우라든가 홍시우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무고사의 파트너로서 누군가가 확실하게 몫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고사 선수 자체도 지난 시즌에 사실 무고사 선수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었거든요. 다른 시즌들에 비하면은 무고사 선수의 컨디션 관리도 올 시즌에 인천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약간 제가 봤을 땐 변수가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천은 역시 노장 천국입니다. 그 이명주 선수가 이번에 새로 왔지만 90년생이거든요. 근데 인천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형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광석이 형. 네, 광석이 형이 김광석 선수가 83년생이고 오반석 광석이 88, 강민수 86, 김준엽 88, 김창수 85, 정혁 86, 여름 89, 오재석이 90년인데 1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89예요. 그러니까 이명주 선수는 위에 형들이 다른 데 가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형들이 엄청 많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인천이 지난 시즌에 뭐 3백 구축하고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김광석이라든가 오반석이라든가 강민수라든가 물론 이제 델브리지 선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장급 수비수들이 여기에 또 오재석 선수도 있죠. 윙백 쪽에 이 선수들이 과연 지난 시즌에 비해서 경기력이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이 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대비 이 선수들이 경기력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인천이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올라왔다고 확실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나이의 영향을 좀 받아서 하락하는 선수들이 여기서 여러 명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데서 플러스 있는 거를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천도 좀 변수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영입은 아주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천 이번 시즌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포항입니다. 다음이 포항이 참 지난 시즌 적은 스쿼드로 참 힘들게 버텼어요. 힘들었죠. 네. 네. 타슈 영입했는데 안 터져갖고 김기동 감독이 에이씨 그랬죠. 타슈. 그 공격수 외국인 선수 이렇게 딱 야심차게 영입했는데 안 터지면 그
그게 농사 말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중위권, 중하위권 팀들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5급부 선수 데려왔죠? 나이지리아 국적입니다. 5급부 선수. 스웨덴 리그에서 계속 뛰던 선수더라고요. 재작년 스웨덴 리그 1부 리그 미알비에서는 14골 넣으면서 리그 득점 3위 차지했고, 작년에는 중국 2부 리그 우한에서 18골, 말컹하고 같이 뛰었더라고요. 18골. 그래서 저는 뭐 영상 봐서는 나이가 31살인데도 최근에 이 선수가 조금 페이스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이고, 또 오른발잡이고 양발도 잘 쓰고 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데 이 선수가 어쨌든 터져야죠. 오구부란 선수가 지금 포항에서도 되게 야심차게 영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떨지는 사실 뚜껑 열어봐야 돼요. 네, 이런 나이지리아 국적의 이런 선수들은. 거기에 수비 쪽이 지금 또 권한규 선수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권한규 선수 공백도 이게 사실 무시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박찬용 선수가 들어왔는데, 기존에 뭐 오른쪽 수비 많이 보던 박승욱 선수 올 시즌에 센터백을 보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얼만큼 센터백에서 잘해주느냐, 또 박찬용 같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수비 쪽에서 얼마나 좋은 구호를 맞추느냐. 그러니까 5구부도 터져야 되고, 권한규 쪽 라인 공백, 그쪽도 새로 포지션을 조금 바꾸거나 새로 들어온 선수가 잘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비하고 최전방하고 최후방 이게 두 개가 다 터지면, 그러면 지금 딴 쪽은요, 특히 윙 쪽은 완델손 선수가 이번에 또 왔거든요. 다시 완델손 선수가 들어오면서 완델손, 기존의 팔라시오스, 강상우는 지금 계약이 안 됐어요. 다른 네. 팀으로 안 가고 일단은 팀에 남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포항에 머물면서 활약이 된다면 강상우도 윙어로 뛸 수 있죠. 임상엽, 이번에 또 FA컵 우승의 히어로였던 정재희를 또 데리고 왔어요. 정재희, 뭐 이광혁이 또 부상 복귀했습니다. 이광혁, 뭐 허용준, 되게 많아요. 윙 쪽은. 근데 최전방은 5구부가 안 터지면 사실 답이 별로 없어요. 지난 시즌처럼 이승모 선수 또 세컨 스트라이크로 쓸 겁니까? 그러면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5구부 선수가 터져줘야 돼요. 이게 되게 절실한 거죠. 5구부가 터지고 최종 수비가 좀 안정이 되면 전체적인 스쿼드에서는 사이드나 중앙 쪽에서는 힘을 넣어줄 선수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불투명한 거죠. 터지면 제 생각에는 3, 4위권으로 갈 수 있고, 네. 못 터지면 7, 8위권으로 내려갈 수 있고, 확 올라가거나 좀 떨어지거나. 그렇게 봅니다. 아니, 특히나 지금 포항이 스틸리아드 클럽하우스 이렇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초반에 6연전 정도가 계속해서 원정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초반 고비가 조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성남입니다. 성남은 김남일 감독이 어떻게 보면 성남이 작년도 수비가 참 좋았잖아요. 수비는 좀 잘 지킨 것 같아요. 근데 공격력이 여전히 문제지 않을까요? 그렇죠. 공격력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큰 축이었던 윌리치 선수를 놓치지 않고 완전 영입이 이미 발표가 됐죠. 일찍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윌리치 선수가 성남 선수라는 점은 역시 팬들이 기대했던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고요. 김남일 감독이 3년 차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험대에 올랐다. 김남일 감독이 지금 2년 연속 자유를 해냈고 틀림없이 성남이 바랬던 성과인 거는 맞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쉬움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특히 그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는 건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성남의 팀 스탯을 보면 지난 시즌에 넣었던 골들 중 역시 뮬리치 선수가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했습니다. 38경기에서 34골에 그쳤던 팀 득점. 뮬리치 선수가 이 34골 중에 13골을 차지했어요. 그만큼 올 시즌도 역시 뮬리치 선수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성남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근데 여기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일단 성남의 경우는 뮬리치 선수의 좋은 신체 능력, 공중볼은 조금 아쉽지만 특유의 그 침투와 득점력, 이 역습 상황에서의 요긴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밀리치에게 의존하면서 성남은 골을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후반기 되면서 밀리치라는 선수가 성남 공격에 키를 주고 있다는 건 상대팀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집중 견제가 심해졌고, 집중 견제가 심해질수록 밀리치는 조금 고립되는 양상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밀리치만의 잘못이라 보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밀리치가 견제를 받거나 고립이 됐을 때 다른 자원들이 풀어나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성남은 전술적으로 밀리치 선수를 활용하는 역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밀리치 선수를 활용하더라도 역습의 전술이나 공격의 전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애매함보다는 확실한 컨셉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김남일 감독한테 당부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남의 경우는 이창용, 안영규, 리차드, 물론 이제 뭐 안영규 선수는 사실 전력 외자원으로 봐도 무방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FA로 센터백들이 떠나갔고 공격수의 보강이 사실 매우 필요했었어요. 근데 공격 자원의 영입이
잘 되었다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성남은 김영관 골키퍼,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존재감이 대단한 김영관 골키퍼에게는 여전히 올 시즌도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상훈 선수를 재계약으로 잡은 거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김민혁 선수를 전북으로부터 데려왔습니다. FA 영입을 했는데 김민혁 선수가 데려왔고 포항으로부터 또 권한규 선수를 데려오면서 센터백진에 좋은 선수 2명이 합류했다는 부분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존 센터백의 이탈자가 큰데 권경원과 니차대가 나간 부분은 네. 틀림없이 성남에게도 조금은 걱정이 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공격진에 있어서 보강이 저는 좀 더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롭게 영입한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화력을 좀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고, 선수도 선수지만 김남일 감독의 공격 전술에 있어서의 역량이 과연 올 시즌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새 시즌에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강원입니다. 네. 자, 강원 최영수 감독의 이제 풀타임 첫 시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독 교체의 효과를 이제는 입증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다른 팀들보다 막 승강 플레이오프 치르느라고 사실 영입 과정이 조금 이제 늦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아마 다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명만 갈고 1명, 츠베타노프는 결국은 남게 됐어요. 근데 어차피 여름까지이기 때문에 츠베타노프는 그냥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3명, 마티아, 실라지 이런 선수들은 다 내보냈고, 그리고 이제 당장 말씀드렸던 성남하고 이제 개막전인데 임채민 선수가 지금 나가면서 스웨덴에서 아마 장신 수비수가 한 명 올 거예요. 얀손이라고요. 아마 비자 때문에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가 190cm. 근데 당장 근데 지금 센터백 중에 190이 넘는 선수가 없어요. 강원에. 근데 윤석영, 김영빈, 임창호 이렇게 센터백 보거든요. 네. 그쪽에 지금 키 큰 선수가 없어서 아마 당장 뮬리치 맡기가 개막전에는 좀 힘들 텐데 이 스웨덴 선수 오기 전에는. 근데 아마 그쪽엔 장신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윙백으로는 왼쪽에 정승용 선수하고 오른쪽에 강지훈 선수가 있어요. 윙백이. 이 두 선수가 지금 특히 정승용 선수 몸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윙백 쪽은 지금 상당히 지금 밸런스가 좋아지고 있고, 또 한국영을 중심으로 또 강원의 소크라테스죠. 네, 서민우 선수. 네, 철학자. 네, 서민우 선수 있고, 이쪽 뭐 중앙 라인도 괜찮고, 그다음에 최용수 감독이 아주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원했던 이 디노 이슬라모비치, 이 선수 이제 결국 데려왔거든요.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몬테네그로 대표 출신인데 나이가 조금 어릴 때 네덜란드 리그 흐로닝언에서는 그냥 교체로만 뛰면서 임팩트를 못 쳤는데 최근에는 아주 급상승하는 폼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로젠보리가 이게 약팀이 아니에요. 노르웨이 최고 명문팀입니다. 이 로젠보리에서 2020년에 12골 넣고 지난해에도 6골을 기록하면서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왼발잡이인데 이른바 뭐 선수들이 얘기하는 빠따, 왼발 빠따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양발도 뭐 곧잘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전체적으로 골 넣는 움직임 좋고, 그만큼 결정력 있고 헤딩 슈팅도 좋고, 이 선수에 대한 기대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한국에 와서 완전히 폼이 지금 올라온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에 일본 선수도 지금 바꿨죠? 아시아 쿼터도. 그래서 고바야시 유키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는 예전 강원에 있던 이영재 같은 스타일로 보시면 돼요. 팬들 예전에 일본 대표팀에서 뛸 때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왼발킥이 좋고 상당히 왼발 중거리 슈팅력도 좋고 프리킥력도 있고 이영재처럼 크게 휘둘러주는 왼발 패스가 좋고 해서 제 생각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 요 위치에서 연계 역할이나 또 찬스 메이킹 역할들을 이 선수를 통해서 많이 해줄 수 있는, 분명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강원도 지금 말씀해 드렸던 이런 용병들이랑 그다음에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또 선수들이랑 또 젊은 선수들 중에서도 지금 올라오는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의외로 강원은 복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복병은 몇 강권입니까? 강원의 복병이라는 얘기는 지금 한 6위, 5위권. 아, 5강, 6강권이다. 까지도 강원 오. 볼 수 있다고 저는 희망합니다. 네. 잘해줘, 강원아.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12번째 팀인데 김천상무예요. 사실 이 팀은 K2에 있을 팀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 이번에 김상식 감독도 그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김천이 어떤 팀들을 얼마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상위권 순위가 다 요동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 가장 강력한 고춧가루 역할을 할 팀 아니냐. 그리고 뭐 많은 또 평론가들이 김천은 이른바 그 상위 6강은 충분히 가능한 전력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일단 외관상 봐서는 그 말들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권창훈, 이영재, 강윤성, 김지현이거든요. 네. 뭐 특히 권창훈, 이영재 이런 영입은 정말 돈 주고라도 하고 싶은 영입인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자동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김천이 이제 9월 7일에 전역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9월 7일이 되면 조규성, 박상혁, 명준재, 권혁규, 서진수, 최준혁, 정현철, 정승현, 하창래, 김주성, 연재훈, 구성윤, 강정묵 이 선수들이 이제 9월 7일이 되면 나가지만 그러나 4월 26일에 다음 또 합격자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상무가 예전처럼 이 전역 빠져나갔을 때 그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네. 있어서 그리고 김태환 감독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적응이 뭐 완료가 되고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9월 7일에 그런 전역자들이 빠져나가도 지금 있는 선수들로만 얘기해도 남는 선수들이 아까 그 권창훈, 이영재, 강윤성, 김지현은 당연히 남아있을 거고 지현학, 김경민, 고승범, 김민석, 한찬희, 문지환, 박지수, 송주훈, 정동윤, 김한길, 황인재 이런 선수들은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9월 7일 전역 자가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4월 26일이 지나면 또 어떤 선수들이 추가될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김천은 분명히 외관상 강한 전력임에는 틀림이 없고 여기에 권창훈, 조규성 선수는 국가대표팀에서도 아주 좋은 폼을 이미 과시를 하고 있는 데다가 고승범, 이영재 이런 미드필더들의 퀄리티는 우리가 또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강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천도 좀 변수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김천은 이미 우리가 봐왔듯이 국가대표 차출에 관한 어떤 그런 종류의 피해는 전북 울산 못지않게 가져갈 맞아요. 수밖에 없는 팀이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지금 권혁규, 서진수, 김주성, 김정훈 이런 선수들이 22세 이하 선수들인데 요 선수들이 또 황선홍호에 발탁이 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6월 달에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있고 9월 달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성인 국가대표팀은 또 뭐 계속 A매치 기간에도 차출이 되지만 7월에 또 동아시안컵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의외로 김천이 차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좋은 팀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김천의 저는 최대 변수가 일단 차출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이 김천이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천은 김태환 감독도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지만 센터백은 다른 팀 임대 좀 보내도 될 정도로 남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박지수, 정승현 국가대표 센터백 라인에다가 김주성, 연재훈, 하창래, 송주훈이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천은 이 센터백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3백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3백만 쓸 거냐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3백, 4백을 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백을 쓸 때도 3-4-3도 가능하고 3-5-2도 가능할 것 같고요. 4백을 쓸 때도 4-3-3도 물론 조금 더 주력이겠지만 4-4-2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천의 김태환 감독이 아마 이번 시즌에 가장 좀 다채로운 포메이션을 등장시킬지도 모르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반이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센터백이 우수한 선수의 숫자가 매우 많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좀 약한 데가 있냐면 전문 윙어는 조금 부족해 보여요. 이 팀이. 그러니까 뭐 권창훈이라든가 서진수라든가 혹은 뭐 윙백도 쓸 수 있지만 유인수, 명준재 이런 선수들이 사실 윙어를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정말 아주 윙포워드나 윙어에 특화된 선수들이냐? 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라든가 서진수 선수도 약간 멀티성이지 아주 또 전문 윙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 윙어의 날개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약간 김천도 조금 고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감안하고라도 전체 멤버는 좋은 것은 일단 틀림이 없는데 정말 이 날개 공격이 필요할 때 그 문제를 김태환 감독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날개가 정필요해지면 윙백을 최대한 살리면서 3-5-2 같은 포진을 쓰면서 오히려 그럴 때는 조규성, 권창훈 투톱을 우리가 네. 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약간의 변수는 김천에게도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환 감독이 김천 상무의 운영에는 스페셜리스트니까 그 변수를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개봉 박두입니다. K리그 그 어느 시즌보다도 더 빨리 시작하는 K리그인데요. 그만큼 기대감도 많고 선수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